안녕하세요. 동물백과사전입니다. 동물백과사전 제1화.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범고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범고래와는 전혀 다른 종인 흑범고래를 소개하겠습니다. 흑범고래의 학명은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이 1846년에 지금도 유효한 학명인 슈도르카 크레시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흑범고래의 영어 이름은 홀스킬러 웨일로 거짓 범고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흑범고래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외형이 비슷하고 등지느러미의 곡선이 수면 위에서 보았을 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래 종류가 대부분 그렇듯 사회성이 강하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학적으로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범고래와 흑범고래 모두 속 내에 다른 종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 속 단일종입니다. 흑범고래의 속은 숀도르카이고 범고래의 속인 오르시누스 속에는 사실 멸종한 종들이 몇 종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오늘날에는 범고래만 오르시누스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흑범고래의 생김새와 신체 특징은 길이 수컷 약 5m, 암컷 약 3.5m로 암컷이 수컷에 비해 평균적으로 몸집이 작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수명은 수컷 약 57년, 암컷 약 63년 정도이며 출산 주기는 약 6년에서 7년 정도로 동물 중에서도 매우 느린 번식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중은 약 1.2톤에서 2.2톤, 피부색은 검정 혹은 암회색, 머리는 뭉툭하고 매끄러우며 가슴 지느러미는 크고 끝이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범고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빨인데요. 흑범고래의 이빨은 위아래 턱에 약 40개에서 50개의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육식 성향이 강한 흑범고래의 식성상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흑범고래의 서식지는 첫 번째로 가장 흑범고래의 연구가 많은 곳인 하와이 제도, 오키나와 주변 일본 남부 해역, 브라질 동부, 카리브해, 멕시코만, 동아프리카 해역, 인도양 말레이 군도, 호주 북부 및 남태평양 제도 등 기온이 높은 열대바다에 서식하지만 한국 동해나 지중해에서도 발견됩니다. 흑범고래의 먹이 및 사냥 전략은 다른 고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흑범고래의 주 먹이로는 참치나 청새치 등 고속 중대형 어류와 오징어 등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작은 고래류나 돌고래를 공격한 사례도 있는데 이건 고래를 먹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흑범고래는 고도로 사회적인 포유류입니다. 수십 마리 규모의 군집 생활을 하며 교감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래류들 중에서도 인지력과 유대감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참치나 청새치 등 빠르게 헤엄치는 먹이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빠르게 헤엄치는 어류를 추격하여 포획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흑범고래는 우리가 흔히 볼 기회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오키나와의 추라우미 수족관과 캐나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 사육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오키나와의 추라우미 수족관에서만 유일하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범고래의 사육 및 번식에 성공한 기관으로 이 고래를 세계에서도 극히 희귀한 관찰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종의 생태계 보전 연구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실시간 사례를 제공 중입니다. 원래는 추라우미 수족관에서는 9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지만 2017년 수족관에서 번식이 된 써니라는 개체가 2022년 폐사하여 현재는 8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17년에 암컷 3마리의 혈중 프로게스테론과 백혈구 수치 변화를 추적하고 연구하여 번식 생리 정보를 획득한 결과 흑범고래의 발정 주기는 약 40.5일이며 임신 기간은 14개월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추라우미 수족관은 흑범고래 연구가 가장 활발한 하와이에서 야생 흑범고래 약 135마리의 체형, 건강 평가를 위한 드론 실측 연구에도 협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흑범고래의 국제 보호 등급은 니어 3텐드 준 위협 단계입니다. 여기서 준위협 단계란 현재 당장은 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개체수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위기종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종을 뜻합니다. 흑범고래의 주요 위협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환경 오염으로 PCB, 중금속, 플라스틱 등 흑범고래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고위 영양 단계 생물이라 유해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혼액입니다. 참치,
청새치, 황새치 등을 주식으로 하는 흑범고래는 참치나 새치류 등의 어획물을 훔치려고 하거나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단체 NRDC의 보고에 의하면 연각 약 1,200마리에서 1,800마리의 흑범고래가 전 세계 상업어업 활동 중 혼액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집단 좌초입니다. 고래에게 흔히 있는 집단 죽음의 원인으로 집단 좌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강한 사회성 탓에 하나가 방향을 잘못 잡거나 병에 걸리면 무리 전체가 함께 따르다가 좌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병든 개체나 어린 개체가 얕은 해안으로 접근하면 건강한 개체들도 그를 버리지 않고 같이 따라가 좌초하게 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한 2017년 PNAS 논문에 따르면 태양 플레어나 지구 자기장 변화가 발생하면 고래가 지작이 나침반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 좌초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좌초 이유는 군사용 소나 및 수중 소음, 군사 훈련 중 사용하는 액티브 소나, 대형 화물선의 엔진음, 수중 폭발 등은 고래의 청각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공황 반응을 일으켜 얕은 해역으로 돌진하거나 방향을 잃고 무리가 함께 좌초합니다. 흑범고래는 가짜 범고래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는 고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깊은 바다에서 군집을 이루며 빠른 물고기를 사냥하고 사람과도 교감할 줄 아는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해양 포식자입니다. 위에서 논했듯 전 세계에서 이 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뿐이므로 오키나와에 여행을 가시거나 흑범고래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 고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넓고 푸른 바다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직 그들의 전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동물백과 제2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생물인 멘티스 쉬림프입니다.